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에너지 빅데이터를 강의할 강승호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에 에너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과목을 수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 학과가 4차 산업 선도대학에 거기 사업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게 됐던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과목이어서 이 에너지 빅데이터 과목을 개설하고 제가 수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를 좀 보면 전체 뭐 일단 평가 요소만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쓰는 건 중간 기말 각각 35%씩 하고 출결 그다음에 과제 기타 10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2학기 수업이 대면 평가가 될 걸 전제로 하고 지금 계획서를 짜놓은 거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2학기에도 비대면으로 수업이 1학기 때처럼 계속해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난 건 아니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평가 요소를 반영해서 에너지 빅데이터의 경우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크게 이 평가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 교재하고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정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영상은 LMS 시스템에다가 제가 이제 올려놓을 거고 뭐 1학기 때 해보셨겠지만 LMS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주어진 시간 이상 강의를 이제 듣게 되면 이제 출결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시고 LMS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공지할 사항이 있다거나 기타 뭐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LMS 시스템을 통해서랄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꼭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하는 경우면 뭐 LMS 시스템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 뭐 메일을 통하든 어쩌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연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에너지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거인데 이제 그 데이터가 에너지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다루는 거라 딱히 이제 교재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에너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수업 교재로 사용할 만한 그런 교재는 없었고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상 가서 특별하게 이제 이론서적으로 에너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추론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등등 쓰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도 이야기 들어봤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실습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학기에 에너지 빅데이터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제가 좀 뒤져봤더니 물론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계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은 엄청나게 많죠.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슈고, 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 수준에서 해볼 수 있는 교재를 찾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글이 안 되네. 잠깐만요. 지금 VNC 서버를 이용해서 다른 쪽 서버에서 좀 연결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한글이 이상했어지네. 이걸로 드릴게요. 책 제목은 머신러닝 부트캠프 위드 파이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는 이제 사이키트런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불륜이, 회계 문제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책이 두껍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책 가격도 그렇게 크게 비싼 편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파이썬의 사이키트런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툴을 이용해서,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 학기니까 책 교재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책을 다 끝내는 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또 이 책을 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라 수업을 여러분들하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특정한 데이터들, 그게 에너지 데이터일 수도 있고 보안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책에 있는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책 위에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기계학습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접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게 추천 시스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 네이버, 다음 같은데 접속하게 되면, 또 S24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온라인상으로 뭐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접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존에 봤던 뭐 S24다 그러면 책 구매했던 거랄지, 클릭을 해봤다 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이제 상품을 추천해 주죠. 그런 추천 시스템에도 이런 기계학습 방법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빅데이터에서 하나 이제 또 예를 들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센서를 갖다가 그 발전소에, 발전 설비에다가 기계 장치들한테 이렇게 센서를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들이 뭐 진동이랄지 소리랄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중앙으로 이렇게 이제 IoT 기술인 거죠.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현재 이 기계가, 발전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지를 이제 추측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센서들이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이런 상태이면 정상 상태이다, 아니 이런 상태이면 뭐 기계가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별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적절한 대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게 머신러닝이 이제 에너지 빅데이터 부분에 사용되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 거죠. 기타 이제 요즘 보안 분야에서도, 키사에서도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번에 혹시 이제 그 학교에 그 키사에서 연구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패킷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상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다가 현재 침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아예 기계학습을 이용한 시스템이 인공지능 좀 형태로 이제 이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해주는 이제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이죠. 최근에 저도 이제 그 IITP라고 대전에 가면은 그런 국가 정책 산업들 발주하게 하는 평가를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보면 키사하고 그다음에 경찰대학교, 그다음에 사이버 검찰청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가? 그쪽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조인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런 또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탐지해내는 그런 과제를 몇십억짜리인가? 제가 정확히 액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정책 과제로 수행하고 있어서 그때 평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안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기계학습들이 실제 현장에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연구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이미 현장에서는 이런 기계학습을 머신러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기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지 않아서 약간 미스매치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기계학습 관련된 인공지능 학과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런 머신러닝을 기본적인 것을 배워서 보안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 좀 갖췄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사이키트런이라고 하는 모듈은, 잠깐만요. 이렇게 대학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있죠. 되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리그레션이, 클러스터링, 우리도 이제 요 세 가지를 되게 이제 배울 텐데, 분류 같은 겁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약간 여기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분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상태로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상태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예를 들면 바이너리 이진 클래스인 거죠. 그런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클래스로 정상 상태인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하면은 뭐 이게 강아지 그림인지 고양이 그림인지 이렇게 뭐 분류하는 그런 문제에다 데이터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 에너지 빅데이터라고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로부터, 에너지 관련 빅데이터로부터 현재 이게 정상 상태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기계에 문제가 있을 상태인 건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값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해서 예를 들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나이를 추정한다든지, 그 사람의 소득을 추정한다든지, 직접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그걸 추정하기 위한 가변적인 주변에 있는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값을 추정해내는 걸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클러스터링은 이제 분집이라고 하는 거여서 분류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직접적인 분류는 아니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집화 하는 거죠. 남자, 여자로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분류를 한다거나 등등. 되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뭐 라벨이 있고 없고 학습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고 비슷하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분집으로 분류해나가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뭐 좀 영어로 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좀 보기 어려울 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 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되어 있고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들, 리그레이션 하는 방법들, 클러스팅 하는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씩 이제 배우게 되고, 특히 이 사이키트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요. 파이썬으로. 그래서 머신러닝 파이썬으로 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이 사이키트런은 오래되어 있지만,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해서 단 몇 줄 코드만 가지고도 상당히 훌륭한 데이터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기하학습 방법들을 다 이제 코드로 모듈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해놓은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 이제 사이키트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딥러닝 관련해서는 뭐 텐서플로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캐라스니 파이토치니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에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모듈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아마 이제 그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딥러닝을 다루는 그런 모듈을 다루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계학습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오늘 설명을 드렸고 일단 책은 머신러닝 부트캠프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툴은 아나콘다라고 이제 여러분 뭐 제 수업을 들어봤죠 저번 학기에. 그러니까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고 제가 이제 따로 아나콘다 설치하는 방법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또 아니면 인터넷에 아나콘다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동영상들이 있고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나콘다가 일단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실습과 더불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좀 나와 있나 모르겠네. 목차가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 목차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일단 뭐 크게 도입편, 기초편, 그 다음에 응용편 이렇게 부록까지 있는데, 부록은 좀 수학 선형대수 사실 다 이제 행렬 계산으로 머신은 구현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면 좋긴 한데 이게 꼭 몰라도 여러분들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알아두면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제 도입편에서 보면은 머신러닝, 파이썬과 머신러닝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이썬 기본 문법 중에서 특히 numpy, 또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매트플롯립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요.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초편에서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앞에 사이키트론에서 다뤘던 것들 있죠. 여기 있었던 거에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그것들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알고리즘들이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가지고 손 모양을 분류한다거나 센서 데이터를 위해서 회귀 분류를 한다거나 하는 실제 앞에 배웠던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가 가져다가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보안 분야에서도 뭐 KDD 데이터셋이라 그래서 패킷을 이용해 가지고 분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 뭐 작년이랑 재작년에 우리 과에서 이제 그 키사에서 주관하는 악성 코드 인공지능으로 악성 코드 분류하는 이제 참여를 했었잖아요. 두 번 다 아깝게 이제 3등까지는 못하고 4등 이렇게 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저희가 이제 1등으로 올라간 그 두 번 경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쓰였던 뭐 그런 악성 코드들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봐보면 코드가 상당히 심플해요. 심플하고 디테일하게 내부를 잘 알고리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사이키트런이라고 하는 게 텐서플로우니 파이토치라고 하는 그런 딥러닝을 다루는 라이브러리들도 사이키트런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모듈을 만들어 놨어, 인터페이스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키트런을 배운 다음에 먼저 익숙해지면 딥러닝으로 좀 분야를 여러분들 개발적으로 확장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히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